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돈 안 써도 잘 주는 여자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 중에는 눈이 너무 높고 까탈스러워서 남자가 시간이나 노력,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여자들이 있죠. 많은 남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잘 주는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돈이나 정성,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남자들은 잘 주는 여자들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여자에게 비싼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며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쉽게 주는 여자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외로운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꼬시면 쉽게 넘어오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쉽게 잘 주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돈 안 써도 잘 주는 여자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얼굴이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눈이 높아 이것저것 따지는 게 참 많죠. 능력, 돈, 외모, 성격, 사회성 등등. 하지만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는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의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얼굴 자본주의 때문인데요. 자기 얼굴이 매력적인 여자는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조금 덜 매력적인 사람은 조금 덜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글래고스 대학의 요한나 교수에 따르면 매력적인 여자는 마음 놓고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지만 조금 덜 매력적인 여자는 무의식 중에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고 해요. 괜히 너무 조건이 좋은 남자를 찾다가 아예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무의식 중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인트 앤드류 대학 심리학과의 A씨 리틀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도 이성의 외모에 대한 선호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성에 대한 선호는 객관적인 외모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형성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선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호가 전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의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부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섹스리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애정 결핍을 다른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로움을 잘 탄다는 겁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지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여자들 대부분은 삶 자체가 여유롭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곤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자신이 외로울 때마다 남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장관리를 해요. 주변에 기본적으로 2~3명은 깔려있고 고정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한 남자와 썸을 타다가 잘 안되면 또 다른 남자와 썸을 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나 헤어질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외로워야 할 타이밍 없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애가 이어져야 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 고생해서 주제를 아는 여자. 살아가면서 고생도 좀 하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기 주제를 아는 여자는 남자에게 피곤하게 굴지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기준을 적당한 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즉, 남자가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생기면 되고,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 앞가림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여자들은 자신은 형편없으면서도 되지도 않는 높은 기준들을 내세워 남자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외모 평범하고 나이도 있는데 자기는 모아둔 돈도 거의 없으면서도 남자는 외모 준수하고 억대 연봉 받길 원하면 어렵고 피곤해진다는 거죠. 이런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정색을 하고 까탈스럽게 굽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도 자신이 엄청 예쁜 줄 착각하고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도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 간혹 어떤 남자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너무 예쁜 척 하니까 좀 그러네요 라고 대놓고 말하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철이 나고 주제를 아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어느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남자들에게 끼 부리는 여자. 남자들에게 끼 부리고 잘 주는 여자는 자신의 몸을 이용한 플러팅을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여자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보여주며 주목받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예쁘진 않더라도 몸매가 좋으면 은근히 몸매가 잘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도 해요. 그들은 미모가 아주 빼어나기보다는 그 자체로 매력을 잘 어필합니다. 남자들이 설렐 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죠. 이런 여자는 자신의 몸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뜬금없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와 이야기할 때도 저기요 이러면서 괜히 남자의 어깨를 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약간씩 부딪히기도 하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친다거나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남자와 어깨를 살짝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끼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자들 중에서도 둔한 여자는 같은 여자라도 옆에 앉은 여자가 여우짓을 하며 끼를 부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여우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자를 잘 홀리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끼 부리는 여자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잦은 스킨십입니다. 가볍게 웃을 때도 남자의 팔을 살짝 스친다거나 등을 톡톡 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스킨십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별것도 아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남자의 반응을 보는 거죠. 남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어깨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갑니다. 신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싶으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서 괜히 술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다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남자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를 끼기도 하고 남자의 얼굴에 뽀뽀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하고 자신의 손을 남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꼭 술에 취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스킨십이 몸에 배어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스킨십에서 시작해 점점 농도 짙은 스킨십으로 진행해도 남자가 계속 받아준다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자꾸 웃을 때마다 일부러 나를 건드린다거나 술만 마셨다 하면 옆에 앉아서 자꾸 팔을 스친다거나 남자의 얼굴에 뽀뽀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면 아마도 단둘이 따로 2차를 가자고 보내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술자리가 끝나도 절대 그냥 집으로 가지 않거든요. 술은 잘 안 마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가는 것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눈치를 봤다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단둘이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아마 이 여자는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한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지 모른답니다. 다섯 번째, 직장 동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는 대상은 27.9%가 직장 동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가장 많은 1순위가 바로 직장 내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이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즉,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장 동료의 경우 서로 만족할 만한 형평성이 존재하면 지속적인 동료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상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경우 강한 동료애가 생기면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상담 커뮤니티에서 기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 중 21.5%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한편 전업주부 중에서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였으며 그 대부분이 직장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유부녀들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6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주변에 보면 매번 상대에게 첫눈에 반해 순식간에 큰 호감을 느껴 사귀었지만 얼마 못 가고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흔히 금사빠라고 부르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일레인 월스터 교수에 의하면 이런 금사빠들에게는 자신감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저평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우러러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성의 단점보다는 장점에만 집중하게 되니 금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즉,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평소 타인에게 거절을 자주 당한 사람 또는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유독 금사빠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평소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다거나 늘 남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릴 적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지만 쉽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대의 전체적인 특성을 천천히 살펴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매력에 과도하게 빠진 채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정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게 되면 이상화한 모습이 순식간에 깨지게 돼요. 못난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단점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상대에게 품었던 호감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돼요. 이런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친밀감인데 금사빠들은 그 친밀감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금사빠 중에 금사식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돈 안 써도 잘 주는 여자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돈 안 써도 잘 주는 여자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부녀. 세 번째, 고생해서 주제를 하는 여자. 네 번째, 남자들에게 끼 부리는 여자. 다섯 번째, 직장 동료. 여섯 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